네, 명지대 홍명수입니다. 그 토론문에서 그 네 가지 새 발표를 저 네 가지 관점에서 그 정리를 해서 토론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저 구조적 개혁의 문제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놓은 그 공약집에는 사실 저 구조적 개혁의 재벌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그 많은 부분이 좀 공란으로 이제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행태적인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었고, 저는 뭐 그 앞선 여러 발표에서도 이제 그런 취지들이 많이 드러났지만은 그 재벌의 구조적 개혁이 불가피하고 구조적 개혁이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 개혁에는 그 결국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에서 좀 그 진지하게 논의가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한번 또 좀 시작되고 정리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한다고 할 때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그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이제 각각 뭐 그 발표문에 이제 넘버링을 하면서 좀 그 기술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단 완전 해체적인 어떤 방식 또는 뭐 부분적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관련 산업별로 이렇게 그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각각의 이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지금 박사현 교수님 그 발표에서 그 제시된 이스라엘 모델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구조로 재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주회사 특히 이제 단층화된 지주회사 구조로 이제 재편한다든가 이 방안에는 아마 이제 그 순환출자의 어떤 해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결합돼서 가능할 거고요. 세 번째 방안으로는 그 구체적으로 문제가 어떤 드러난 문제점이 드러난 어떤 그 기업 집단에 대해서만 그 어떤 제재 조치의 한 그 방안으로서 구조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제 그 실행하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 어느 방안이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개선의 필요성이 지금 현재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그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초기 재벌 개혁 정책은 뭐 그 행태적 조치, 행태적 개혁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특히 이제 가불관계 시정에 많이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저는 뭐 당연히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일관성이거나 또는 그 정권 초기에 어느 정권에서도 다 보여줬었던 그런 그 이런 보여주기 시기의 어떤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조금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저 공정위에서 저 그 기업집단과 과장님도 나오셨지만은 좀 더 우리나라에서의 이 경제의 재벌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 특히나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도 재벌이 갖는 그런 중요성 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내용 중에는 뭐 법리적으로도 우리가 되게 경쟁법 학자들이 그 외국의 어떤 순수한 이론들, 경쟁 이론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 외국에는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잘 다뤄지지 않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재벌이 시장에 존재할 때, 재벌의 계열사가 시장에 존재할 때 그 존재만으로도 경쟁에 미치는 어떤 그 제약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또는 이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법리적인 구성 또는 이론적인 구성이 좀 약해서 실제 그 어떤 위법행위에 대한 그 제재라든지 이럴 때 좀 미스가 있는 부분들이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행태적 조치와 관련해서 법리적으로도 좀 보완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제 역할이 있다고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저는 그 김 변호사님 발표를 다 공감하고요. 근데 또 아까 이제 최은열 의원님도 이제 유사한 얘기를 했지만은
지배구조라고 흔히 말할 때는 지배구조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 제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규범화되어 있는 지배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개별 기업들의 지배 흐름을 의미하는 지배구조도 있는데요. 지금 그 제도화된 어떤 지배구조와 현실의 지배구조가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뭐 사회이사 제도를 지금 98년에 이제 상법에 도입을 한 건데, 이제 IMF 위기 이후에 상법의 어떤 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가지고 상법도 관련법에서 많이 이제 그런 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현재 이제 이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그건 한 20년 지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몇 년 전에 뭐 준법감신 제도는 뭐 굉장히 제도 도입 당시에는 기대도 많이 컸죠.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있고요. 저는 그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배구조의 개선 노력은 계속 해야 되지만은, 우리와 같이 집단적 운영 방식에 고착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개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주의를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카퍼레이트 가버넌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은 그룹 가버넌스가 아니냐. 그러니까 카퍼레이트 가버넌스와 그룹 가버넌스가 결합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는 뭐 또 최근이 아니라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기업 집단법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있고, 저도 이제 그 논의에는 많이 좀 공감을 하는데, 제가 기술한 부분은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모델을 하는 거는 이제 독일 콘체르법 많이 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용적으로는 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의 그 기업 집단법들은, 유럽 쪽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기업 집단법들은 기업 대 기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회사나 자회사 관계, 그러니까 지배회사나 종속회사의 관계에서 종속회사의 이해를 어떻게 도모할 것이고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그 집단, 기업 집단의 지배 문제는 지배회사 종속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의 지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하고는 좀 다르고, 거기 있는 또 이 기업 집단법 갖다 놔봐야 또 이게 그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개별 회사 중심의 기업 지배 구조의 한계 같은 것이 똑같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현실을 좀 고려해서 기업 집단법에 대한 어떤 재정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바라고요. 금산복합 그 기업 집단의 문제, 전선희 교수님 그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고요. 저도 이제 이거 그런 금융안정협의회와 같은 어떤 금융감독기구의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공정위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관점에서 공정위에서도 이 우리나라 기업 집단이 대부분 금산복합 집단 형태를 취하고 있고, 비록 은행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은산분리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논뱅크 파이낸셜 컴퍼니의 문제는 우리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도드 프랭크법 많이 언급하셨지만, 저도 이제 뭐 해당 분야에 직접 전공은 아니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법의 취지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그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은행이 아니라 남뱅크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 남뱅크에 대한 금융감독 시스템을 적어도 동등하게 가져가고, 그럼으로써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감독 체계를 갖추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문제는 이런 금융위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금융정책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재벌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공정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조직적으로는 아니어도 적어도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초점을 맞춰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짤막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좀 마치겠습니다. 네.